133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톨스토이 단편집. 저자 레프 톨스토이. 출판일 2026년 5월 2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톨스토이의 평생에 걸쳐 다듬어낸 21편의 작품들을 알자. 책 소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 은 톨스토이가 1872년부터 1903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발표한 단편과 중편 21편을 한 권에 모은 결정판이다. 후기 걸작 중편에 이르기까지 톨스토이 문학의 정신적 결정체만을 가려 묶었다. 지금껏 톨스토이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라면 단편과 중편의 대표 작품으로 그 지적 호기심을 풀어줄 책이다. 수록작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은 톨스토이 후기 문학의 정점으로 꼽히는 중편으로 평범한 한 관리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직시하는 마지막 순간을 그린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한국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톨스토이 민화의 대표작이다. 이번 단편집에서는 원전의 호흡과 무게를 그대로 살리되 현대 한국 독자가 한 호흡에 따라갈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데 공을 들였다. 화폐 단위, 러시아의 관습어, 종교적 배경어에는 본문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간결한 주석을 더해 읽기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각 작품 앞장에는 발표 시기와 집필 배경, 이 한 편이 톨스토이 문학 안에서 어떤 좌표를 차지하는지 한 호흡에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작품의 끝장에서는 천년의 지혜 시리즈의 편저, 기획자 해설을 두었다. 원전이 놓인 위치, 서사가 도달한 결, 한 세기 전 러시아 한가운데서 솟아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 되는지를 함께 짚는다. 작품들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인간의 여러 단면을 극히 내밀한 부분까지 끌고 내려온다. 그중 특히 가짜어음 한 장에 위조된 종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여러 생을 차례로 무너뜨리다가 한 사람의 회개에서 비로소 그 흐름이 뒤집히는 장면은 작은 결심 하나가 무엇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묵직하게 되묻는다. 한 번의 실수가 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이 짊어지는 무게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나 자신에게로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도록 했다. 이 책에 담긴 사랑은 늘 작은 곳에 깃들어 있다. 추위에 떠는 낯선 이에게 벗어주는 외투 한 자락, 적국의 포로가 된 남자에게 어린 소녀가 건네는 빵 한 조각, 밤새 병든 동료의 다리를 어깨에 받쳐주고도 피곤하지 않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는 듯 웃어 보이는 표정, 가슴에 묻어둔 원망을 끝내 융서로 바꿔내는 한 사람의 결심까지 톨스토이의 인물들이 그려 보이는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동작 하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한 사람 곁에 머무르고 자기 몫의 일을 하고 무너진 곳에서 한 번 더 일어선다. 톨스토이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사랑이라고 불렀다. 어떤 이는 그것을 하느님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그 본질은 같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늘 그 작은 동작들 안에서 흘러나온다. 은자, 물라, 키르기즈, 차르, 이영처럼 한국 독자에게 거리감이 있을 만한 단어 옆에는 한 줄짜리 괄호 주석을 두어 본문의 한 호흡도 끊기지 않도록 했으며 책의 끝에 톨스토이 연표를 실어 이 책에 실린 21편의 작품 하나하나가 그 일생의 어느 즈음에 쓰인 글인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소개. 저자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19세기 세계 문학의 정점에 서 있는 작가. 1828년 러시아 툴라 지방 야스나야 폴리아나 영지에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2살의 어머니를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친척의 손에서 자랐다. 카잔 대학을 중퇴한 뒤 카프카스에서 군 복무를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1869년 전쟁과 평화를, 1877년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했다. 이 두 작품으로 그는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됐다. 그러나 안나 카레니나를 끝낸 직후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었다. 명성도, 재산도, 가족도 그를 채우지 못했다. 그가 위기에서 벗어난 길은 자기 영지의 농민들에게 있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들이 묵묵히 살아내는 모습에서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 이후 톨스토이는 농부의 옷을 입었다. 직접 밭을 갈고 구두를 만들었다. 화려한 장편을 멈추고 농민도 읽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1910년 10월, 82살의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떠나 길 위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11월 7일 시골 역 아스타포보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야스나야 폴리아나 숲 한쪽 둔덕에 묘비도 십자가도 없이 묻혔다. 그가 평생 그렸던 가장 단순한 무덤이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평생을 두고 같은 질문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톨스토이는 24살의 청년 시절부터 죽음을 앞둔 77가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그가 손에 잡은 펜의 무게는 늘 그 물음의 무게였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1852년부터 1905년까지 써내려간 단편과 중편 가운데 청년 톨스토이가 자전적 회상으로 한 작가의 일생이 한 권 안에 흐른다. 1880년대에 톨스토이는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었다. 이미 세계가 그의 이름을 알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명성도 재산도 가족도 그 물음에 답해주지 못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농부들이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 묵묵히 살아가는 방식에서 톨스토이는 자기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다. 그 이후로 그는 농부처럼 살기로 한다. 직접 밭을 갈고 구두를 짓고 농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를 글로 옮겨낸다. 이 책에 실린 작품의 절반이 그렇게 태어났다. 100여 년 전 러시아 한복판에서 솟아난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독자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우리 일상은 톨스토이의 인물들과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일과 직책으로 가득 찬 하루가 우리를 정신없이 떠밀고 한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정직하게 멈춰 서지 못한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한 관리가 마지막 사흘 동안 비로소 자기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은 시대를 건너 그대로 우리에게 도착한다. 가짜 어음에서 한 장의 위조된 종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여러 생을 차례로 무너뜨리다가 한 사람의 회개에서 흐름이 뒤집히는 장면은 우리 손에서 시작되는 작은 결심 하나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세기를 사이에 두고도 같은 질문이 같은 무게로 우리 앞에 놓인다. 이번 단편선의 작업 방향은 한 가지다. 원전의 호흡과 무게를 그대로 살리되 현대 한국 독자가 한 호흡에 따라갈 수 있도록 문장의 결을 다듬는 일에 공을 들였다. 톨스토이의 문장은 본래 농부의 입말처럼 단단하고 짧다. 그러나 한 세기 전 러시아 농촌의 풍습어, 화폐 단위, 종교적 배경어가 그대로 옮겨질 때 호흡이 한 번씩 끊긴다. 본 책에서는 흐름을 흩뜨리지 않는 선에서 한 줄짜리 괄호 주석을 두어 그 단어 옆에 작은 등을 켜두었고 은자, 물라, 키르기즈, 차르, 이영 같은 단어들이 본문 위에서 한 호흡도 잃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째로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단편 21편이 이렇게 한 권 안에 모일 때 우리는 한 작가가 평생을 두고 한 질문 앞으로 거듭 돌아온 그 발자국을 한 호흡에 따라가게 된다. 그 발자국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질문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 물음 앞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멈춰 설 차례다.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하지 무라트가 부하들을 향해 짧게 말했다. 여기서 끝까지 싸운다. 그는 말에서 내려 늪 가운데에 발을 디뎠고 부하들도 그의 곁에 섰다. 6명과 수십 명의 마지막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대한 사건도 결국 한 사람의 일상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의 일상에서 끝난다는 것.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 한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을 톨스토이가 27살에 썼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 자신의 작가로서의 길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진실을 영웅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그 무렵에 한 것이다. 그는 평생 그 결심을 지켰다. 어젯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목을 읽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니셨는지, 문득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찾아가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 돈으로 마님은 영지의 살림을 꾸렸다. 일류시카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었고 폴리쿠시카 역시 되살릴 수 없었다. 부를 수는 없었다. 돈은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따질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됩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지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1903년 무렵 쓴 후기 걸작이다. 그가 75살 무렵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던 시기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표하지 않았고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세상에 나왔다. 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구조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반 일리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실하고 유능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갖추며 살았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자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그는 무너진다. 이 작품이 14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이반 일리치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하게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살고 있다. 무도회에서 자기 딸과 함께 아름다운 춤을 추던 대령이 1시간 뒤에 자기 부하를 잔혹하게 매질하라고 명령한다. 두 가지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다.
두 가지 모두 그에게는 자기 일일 뿐이다. 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